안녕하세요. 꼬마 유행하네 시사난타전 제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와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 제가 심하게 감기를 앓은 바람에 부득이하게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의 시사난타전의 제목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낯익은 사람들도 보이죠? 예, 일본 수상 아베입니다. 여기 누구죠? 박정희 대통령이 보이네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누군지 모르겠죠? 바로 이 아베 일본 수상의 외조부, 외할아버지. 여기는 뭘까요? 네, 바로 아베 가족의, 아베 가족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베의 애조부인 기시 승호케고요. 이 사람이 바로 아베고, 이 사람이 아베 어머니, 아베 아버지, 아베 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인상도 좀 고약하게 생겼는데,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데, 독립투사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입니다, 안두. 그럼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다음 장면에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맺었던 한일 위안부 협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그때 설립했던 하해 치유 재단이 있어요. 한일 위안부 협정이 그 하해 치유 재단이 있는데 이것을 사실상 해체한다고 하니까 일본 정부가 즉각 반발했죠. 아베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제가 국어 선생입니다만은 이 문장을 한번 풀어보세요. 국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논하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래.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자, 여기서 국제 약속이란 건요, 지난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맺은 한일 위안부 협정을 말합니다. 그때 일본 돈 10억엔, 우리 돈은 한 100억인데요. 이걸 주면서 이제 한일 위안부 문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 이게 사실상 합의를 하고 박근혜 정부가 그 돈으로 하해 치유 재단을 만들었어요. 하해 치유. 일본과 하해하면서 치유. 그 위안부들이 앓던 그 병을, 고통을 치유한다는 그런 의미로 만들었는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그 하해 치유 재단을 사실상 해체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아베가 바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국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즉 박근혜 정부가 맺었던 한일 위안부 협정을 파기하면, 그걸 지키지 않으면 뭐 하겠다? 국가와 국가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이거 뭐예요? 너희 한국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겠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외교 관계도 파탄날 수 있다. 이런 엄포입니다. 사실상 엄포를 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국가와 국가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이런 망언을 퍼볼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베 일본 수상이 이토록 그렇게 자기 조상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만행을 저지른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왜 뻥뻥 칠 거예요? 저는 그 뒤에 미국이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 진주만을 기습폭격을 해서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만든,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만든 나라예요. 그러다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갖고 항복을 했잖아요. 우리는 독립을 얻었지만은 그 후 미국은 일본을 전범 국가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을 키워서 중국과 당시 소련을 견제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일본은 어땠어요? 6.25가 일어나자 오히려 그 전후 피해망한 상태에서 6.25가 일어나자 거기에 군수물자를 팔아먹어가지고 경제가 회복된 나라예요. 바로 그런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이 서로 짬짬이가 돼서 현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힘을 뭉치고 있는데 그 미국을 믿고 이러는 거예요. 미국을 믿고.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당시 한일 위안부 협정도 사실은 미국에 엄청난 압력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 한일 관계가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저 막강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느냐. 제발 한일 관계를 좀 풀어다오. 그 압력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당시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 위안부 협정을 해준 거예요. 그 내막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것도 못 알아서 아베가 그러자 고노다로 일본 외상, 우리나라 같으면 외무부 장관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합의 전에 생존해 있던 위안부 피해자 47명 중 34명에게 사망자 199명 중 58명의 유족에게 자금이 지급해서 많은 전 위안부 분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랬어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미 합의 전에 한일 위안부로 피해를 봤던 분들한테 돈을 다 줬다.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데 이건 뭐예요? 자기들 말이죠. 자기들 말. 어떻게 진정한 반성 없이 진정한 손해배상 없이 이것을 다 합의하셨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경강부회죠. 바로 고노다로 일본 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베, 고노다 일본 외상 이 두 사람이 한일 관계에서 지금 맞대수를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죠? 어떻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이렇게 자평을 하는지 억지장. 자, 그 다음 장을 볼까요? 이렇게 해서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그 수많은 고통을 줬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눈물을 나게 했던 그 일본, 그 전범의 애적화인 아베가 지금도 그 전범들이 모서져 있는 신사를 참배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아베는요,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기만 몰리면 어디를 가요? 신사 참배하러 가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같아요? 그렇죠. 한국의 이 수구들이 정치적으로 이기만 몰리면 선거 때만 되면 어디 가죠? 뭘 이용하죠? 예, 북한 이용했죠. 총 쏴달라 돈 주고 총풍 사건, 반공 이들을 위해서여서 민주 진영을 좌익이라고 빨갱이라고 간첩이라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선거에서 이기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나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한국의 현대사는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이전과 이후로 나눠졌다. 이전에는 총도 좀 쏴주고 북한 이용하면 선거에서 이겼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범을 모시고 있는 신사 참배를 해서 일본 국으로부터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아베나 북한을 이용해서 총 쏴달라고 돈 주고 해서 선거를 이용하는 한국 수구들이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비슷합니다. 그 후예들이에요. 그 후예들. 사실 알고 보면. 자, 이제 아까 그 사진을 좀 확대했는데요. 자, 봅시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누구죠? 현재 일본 수상 아베 가족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죠. 자, 여기 이 사람이 바로 이 어린 아베의 애조부입니다. 애조부. 기시 노부스키. 자, 우리가 역사적 어떤 사실도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뭐 비판할 게 아니고 자세히 안 다음에 비판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전범, 2차 대전 전범입니다. 전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바로 현재의 아베 수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바로 어머니인 요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베 신따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형이 바로 히노로부. 자, 바로 이 사진, 가족 사진이 자기들로서는 대단한 명예와 사랑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로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역적들이죠. 2차 대전 전범인 애조부, 그 딸, 그 다음에 아베. 지금도 신사 참배를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큰소리 뻥뻥 치고 있습니다. 자, 사진을 확대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기시 노부시케라는 일본 총리도 했죠. 바로 아베의 애조부입니다. 애조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뜻밖에도 누구하고 관계가 있냐면 이 박정희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게 비밀이 풀린 거예요. 박정희가 1965년에 한일 협정을 했죠. 한일 협정을 했고 그의 딸인 박근혜가 한일 위안부 협의를 해줬죠. 이 비밀이 풀린 거예요.
바로 누구냐면 일제시대 스승이에요. 스승. 누가요? 아베의 에조부가 그 에조부 기시 노부시케가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기시 노부시케가 박정희를 찾아와서 이제 지난 식민지 시대의 언어는 있고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 되니까 협정을 맺어라.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돈을 주면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맺어진 게 한일 협정이고 그때 당시 돈 받은 3억 불 가지고 뭐 경부 고속도로를 깔았느니 포항제철을 만들었느니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다 쓰였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자,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이 2차 대전 전범, 바로 기시 노부스케에게 박정희가 훈장을 준 사실도 밝혀졌잖아요. 기가 막히죠. 그 비밀을 알아야 한일 위안부 협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박정희가 이 기시 노부스케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1965년에 한일 협정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대일 충국을 소멸시켰고 그의 딸 박근혜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해줘서 한일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 영혼을 바친 할머니들이 더 이상 대일 충국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버지와 딸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바로 우리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자, 백범 김구 선생은 당시 우리 국민이 그렇게 원했던 강복이 됐어요. 그러나 좌우 이데올로기로 서로 싸웠죠. 이것을 서로 화해시키면서 남북 합작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세력이 가만히 보니까 김구를 살려뒀다가는 자기가 뭘 못할 것 같아.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 안두희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암살을 시킨 거죠. 바로 이 안두희가 김구 선생을 암살한 장본인데, 이 사람은 또 결국 우리 어떤 의로운 사람한테 또 맞아 죽었죠. 역사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서울의 소리와 저널인 미디어에서는 이 안두희를 또 몽둥이로 때려 죽인 분이 있어요. 그분의 어떤 그 기술을 받아서 곧 책으로 낼 그런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감기를 앓고 나서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길게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던 김구 선생 기억하십시오. 결국 뭐예요? 그렇죠. 친일의 뿌리들에 의해서 이렇게 암살당한 겁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은요, 이 친일파 청산을 못한 것에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강복 이후에 이승만 세력이 집권한 이후에 친일파 세력이 제대로 처단됐다면 과연 그 이후에 5.16 군사 쿠데타라든가 12.12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까요? 이민국 박근혜 같은 대통령이 탄생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친일파 청산을 못한 바람에 그 남은 잔존 세력이 다시 부활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한국의 기득권을 누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친일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형교회요. 최근에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문제가 된 대형교회의 뿌리가 뭐예요? 친일의 뿌리예요. 북한에서 내려왔던 그 일부 기독교 단체가 이승만 밑으로 들어가서 제주 4.3 사태에서 양민을 학살한 그 뿌리들이에요. 그 뿌리들이 오늘날 대형교회가 돼가지고 가짜 뉴스 생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떻다 이런 가짜 뉴스 생산해서 지금도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전부 친일의 분들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한 겁니다. 예. 청산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단 말이 거기서 또 나온 거예요.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겁니다. 제가 이 시사난사를 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자, 이 안두희를 죽인 분의 기술을 받아서 제가 책을 내려고 합니다. 기대를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충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